안녕하세요, 다워월드입니다. 3월 기본 채굴률 변화가 있었습니다. 2월에는 시간당 약 0.00807 파이가 채굴이 되었었는데 3월 들어서 0.00733 파이로 무려 9.16%나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닝팀을 모으지 않았거나 로드 운영과 같은 어떤 채굴 보너스 없이 기본 채굴률에만 의지를 해서 파일을 채굴을 하게 된다면요, 하루에는 약 0.17개의 파일을 모으는 것과 같고, 한 달 30일 기준 하루도 빠짐없이 채굴 세션에 참여를 했을 때는 약 5.2개의 파일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채굴 속도 이 감소율을 보았을 때는 이 9.1%는 상당히 큰 폭의 감소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물론 좀 히스토리를 더 체크를 해보면은 이것이 최대치로 감소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2022년 4월에 약 14.7%가 감소되었고, 2022년 8월에 11.33%, 그리고 2023년 2월에도 11.20%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로 큰 감소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상당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큰 폭의 감소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소율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월별 채굴량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이 메커니즘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현재 채굴되고 있는 파이코인 양과 분배할 수 있는 총 파일을 기반으로 동쪽으로 계산이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채굴 인원이 많아지는 경우, 즉 신규 가입자가 더 증가하거나 아니면 채굴을 잠시 하지 않았던 기존 멤버들이 다시 이 채굴 세션으로 돌아오게 되거나, 아니면 같은 인원이라도 노드 운영을 더 한다라든지, 아니면 유틸리티 보너스와 같은 더 여러 가지 보상을 받을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되면 다음 달 채굴 감소량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 생태계에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제 어닝팀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은 더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 어닝팀의 채굴 현황을 보더라도 현재 파이오니어들의 일반적인 마인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채굴 인원수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2월에 비해서 무려 15% 이상이나 다시 돌아와서 파이 채굴을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어닝팀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많은 유저분들이 다시 이 파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현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몇 가지 개인적인 분석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크립토 시장이 불장의 초입인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워너마켓에서 2년 3개월 만에 전고점을 뚫고 사상 최고 기록을 찍었고요. 아직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통은 반감기가 시작이 되고 몇 개월 이후에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강세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보다 빠른 타이밍에 큰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크립토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트와 알트코인에 더 빠르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을 해보자면 크립토 상승은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이끌게 됩니다. 그렇게 비트가 큰 상승장을 이끌고 어느 정도 저항을 맞게 되면 그 이후에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트가 오른다라고 해서 알트 홀더들이 실망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본격적으로 알트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파이 어닝팀이 다시 대거 복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이런 불장의 효과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심리적인 효과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파이와 비교가 되었던 몇몇 타 알트코인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프로젝트들이 여러 부정적인 결과값을 내면서 이것이 파이 유저들의 심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이 프로젝트가 나오고 나서 정말 많은 유사 프로젝트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 간단하게 그 앱을 설치하고 나서 그 앱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해서 그 참여도에 따르는 보상을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로 에어드랍 받는 그런 방식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파이 네트워크가 이런 방식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99.9%의 앱들이 파이의 마케팅을 그대로 복사를 해오거나, 아니면 파이 생태계 유저들을 그대로 설득을 해서 본인들의 생태계 앱도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3, 4년 이상의 이 긴 기간 동안 카피 앱들이 대부분 나왔죠. 그리고 그런 앱들이 토큰 형식으로 발행이 되고 3개월 후나 6개월 안에
아주 빠르게 거래소 상장이 되는 이제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상장이 된 후 러그플로우 의심되는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으로 프로젝트가 끝이 나거나 아니면 상장 이후에 약속되었던 여러 프로젝트들이 더 이상 미디어에서 홍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해당 코인의 가격 상승을 다시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앱들을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개발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또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모든 것이 운영이 되어 왔었고 또 무엇보다도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은 앱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앱들을 제 영상에서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역시나 이 아이스라는 유사 프로젝트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스는 나름 기존의 스캠 프로젝트들보다는 좀 더 진정성이 있다라고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표현을 하고 있었고 글로벌적으로 보았을 때 이 파이를 홍보를 해왔던 인플루언서들이 대부분 다 이 아이스 프로젝트 또한 동시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들보다도 더 빠르게 큰 유저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장이 되자마자 역시 이 가격이 심하게 지금 요동을 치고 있고요. 상장 후에 큰 덤핑 이후에 다시 한번 급상승을 이뤄냈으나 또다시 한번 덤핑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 가격 부분에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 수많은 아이스 인플루언서들이 거래소 상장이 된 후 대부분 이 아이스를 다시 언급하기를 꺼려하거나 이 프로젝트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같은 경우는 불장 초입에 거래소 상장이 이루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거래소 상장을 한다라고 해서 모든 코인이 이 강세장 분위기를 타고 가격적인 면에서 큰 혜택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X나 여러 포럼 사이트에 참여를 해서 느껴왔던 것은 정말 많은 해외 파이오니어들이 이 아이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보고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아이스 프로젝트가 파이보다 더 매력적인 프로젝트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하지만 결국 생태계가 경고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지속되기가 힘들다라는 것 그리고 파이의 대형 커뮤니티를 공략을 해서 순식간에 수많은 팬덤을 잠시적으로 끌어당길 수는 있지만 이 긴 역사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그 팬덤들에게 큰 믿음을 준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다시 느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 같은 경우는 이미 4, 5년 이상 수많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기억들을 파이오니어들에게 공유를 해주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시간 동안에도 파이코어 팀은 끊임없이 개발을 하였고 진정성 있게 참여를 유도하는 생태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긴 역사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파이오니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는 있을 겁니다. 파이코인 개발자들이나 이 커뮤니티가 어느 조그마한 퍼드로 인해서 쉽게 이 파이 생태계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파이를 따라하는 유사 프로젝트에서 역사성이라고 하는 게 보통 2, 3개월 또는 반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만 준비를 하게 되고 바로 거래소 상장으로 이동이 되는데 그런 마케팅 방식으로는 큰 신뢰를 유저들에게 주기 매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스 프로젝트의 여러 이슈로 인해서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역시 이런 종류의 크립토 프로젝트에는 파이 네트워크만한 게 없구나라는 인식을 다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다른 관점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자면 오늘 블록미디어의 기사글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비트코인 전고점 뚫자 거래도 활활 불장 언제까지? 라는 이 타이틀 기사를 보시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다. 그리고 기사를 좀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요. 대장주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타면서 알트코인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도 일부 목격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 테마주인 월드코인이 대표적이다. 생성형 AI 챗GPT를 만든 샘 알트만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개발한 이 월드코인은 오브라는 홍채 인식기구에 자신의 홍채 정보를 등록하면 무상으로 코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상자산 시장 침체기인 크립토 윈터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게 대부분 지금 의견을 일치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알트 시즌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트 다음으로 이 월드코인이라는 하나의 특이한 현상을 메인 기사글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게 매우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월드코인의 초반 이 광풍이 많은 파이오니어들의 인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월드코인과 파이 네트워크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월드코인의 샘 알트만의 이 오픈 AI 트렌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격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그 뒷면에는 이 월드코인이 전 세계 모든 인구에게 1인 1계정의 지갑을 나눠주고 있고 이 지갑으로 월드코인을
에어드랍 해준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월드코인이 처음으로 거래소 상장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밸류를 보여줬을 때 파이코어 팀의 전 멤버였던 저스틴 우는 이런 트윗글을 남겼습니다. 월드코인은 코인당 약 2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세대의 세계 암호화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큰 생태계를 통해 파이의 가치를 더욱 낙관적으로 만듭니다. 가격은 잘 예상할 수 없지만 이것은 매우 좋은 지표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이 모든 프로젝트는 공존할 것입니다. 이것은 파이와 웹 3.0의 미래를 검증합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글을 남겨주었는데요. 파이코어 팀의 개발자조차 이 월드코인 프로젝트는 파이의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매우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특히나 월드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 전에는 여러 부정적인 비판이 미디어에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암호화폐, 어떠한 내재 가치가 부여되거나 그런 암호화폐는 큰 가치를 가지기는 힘이 들 것이다. 누구라도 그 코인을 공짜로 받아버리면 바로 매도를 해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미디어에서 공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코인의 가치는 크게 상승을 했고 기본적으로 무료로 나눠주는 코인에 큰 매수세가 붙기는 힘들다라는 고정관념이 이번 케이스로 깨지게 되면서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파이도 충분히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코인의 불장의 시작, 그리고 어설픈 카피 프로젝트들의 몰락, 그리고 진정성 있는 프로젝트들이 특히나 1인 1계정으로 에어드랍을 추구해왔던 월드코인의 떡상, 그리고 또 하나 보태보자면 이제 파이데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대감에 의해서 파이 채굴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고 기본 채굴 속도가 더 빠르게 좀 감소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2024년 크립토 시장은 본격적인 강세장에 들어왔습니다. 파이코인은 아직 폐쇄형 메인넷에 머물러 있지만 이 강세장의 흐름과 여러 트렌드와 맞물려서 더 큰 유저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 파이 개발에 더 속도를 내보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이 코어팀의 해커톤 관련 공지도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해커톤 수상앱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파이는 현재 진행 중인 파이커머스 해커톤 외에도 매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매월 해커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1월 해커톤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수상 앱은 Country of Pi가 되겠고 수상 금액으로는 10,000파이가 수여가 되겠습니다. 이 Country of Pi는 텍스트, 이미지 및 비디오와 같은 여러 미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소셜 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직관적인 기능, 깨끗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명확한 사용자 경험의 성공적인 이 조합은 다른 앱 제출과 차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코어팀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이 앱 안에서 파이코인을 통해 여러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앱에 접속을 해 보았습니다. 접속하는 방법은 아직은 이 앱은 개발 중이기 때문에 파이 브라우저의 생태계 앱으로 접속을 하시면 볼 수가 없고요. 대신 브레인스톰으로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서 접속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접속을 해서 보시면은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메인 페이지 검색이 텍스트 기반과 사진 기반, 아니면 어떤 비디오 기반과 파일이나 음성 파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치를 따로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었고, 기본적으로 중국 개발자에 의해서 출시가 된 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어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여러 언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국어로 전환을 해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Country of Pi 앱에서 추구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카테고리의 서비스가 이 파이 앱에 모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를 지속적으로 감상하는 것처럼 짧은 동영상 위주로 스트레스 없이 영상들을 볼 수 있는 옵션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잠시 다른 기능들을 확인을 해보면 포럼 섹션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텍스트 기반의 플랫폼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게임을 즐길 수 있다거나 굳이 구인 기능까지 포함한 아주 다기능 앱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파이 소셜 앱들이 현재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코어 팀이 직접 개발한 파이어사이드 앱도 있고요. 또 해커톤 수상 앱 중에 하나인 이 커넥트 소셜 앱도 현재 여러 개선 작업을 지금 끝을 냈고 많은 유저들을 좀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채 비밀리에 개발이 되고 있는 앱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파이도어 앱 개발자 또한 현재 어떤 소셜 앱 개발을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에게 개발에 동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 데이터를 다 취합을 해보았을 때 이렇게 수많은 앱들이 나오고 서로 이 소셜 앱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앱들의 검열 저항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소셜 앱 안에 마켓플레이스가 생성이 되었을 때 어떤 수수료 정책이라든지 또는 소셜 앱 참여 유저들에게 공유를 해주는 혜택의 레벨에 있어서는 모든 앱들이 자율적으로 경쟁을 하고 더 높은 혜택을 주어야 유저들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 체제가 개발자들에게도 상당히 자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저도 이번 수상 앱인 Country of Pi 이 앱을 좀 더 관찰을 해보고 공유를 해드릴 만한 추가 업데이트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채굴률 변화 소식과 해커톤 우승 앱에 대한 공지를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